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대구에 거주하시는 올해 62세 이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사연을 미리 읽어보니 요즘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과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정숙님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62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올해 30살이 된 아들 때문에 요즘 정말 속이 상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손자 얼굴 보여주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해 주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쁘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하는데 올해 28살이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드리러 오고 가끔 저희 한식당에도 와서 도움도 주고 정말 며느리감으로는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 수진이 같은 좋은 아이 놓치면 안 된다고 계속 재촉했습니다. 아들도 수진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고 수진이도 아들을 많이 아끼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좀 더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미루더니 올해 들어서는 아예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둘 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결혼식은 할 건데 혼인신고는 안 할 생각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식은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혼인신고를 하면 성이 바뀌는 것도 싫어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혼으로 사는 부부들도 많다면서 굳이 법적으로 부부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더구나 제가 보기에는 수진이가 아들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왜 혼인신고는 하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없을 때 수진이를 따로 불러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수진이가 한 말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느낌이고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혼인신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은 동거하면서 사는 커플들도 많고 혼인신고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굳이 법적인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이에게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집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부가 되어야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수진이는 어머니 세대와 저희 세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법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같이 산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남편은 더욱 반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무슨 결혼이냐, 그냥 돈 거 아니냐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 호적은 어떻게 하고, 양육비는 누가 책임질 거냐라며 걱정했습니다.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중에 손자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이가 클 때 우리 부모님은 왜 결혼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건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수진이가 마음에 들고 좋은 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혼인신고 없이 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사랑한다면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들은 엄마,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혼인신고를 하든 안 하든 저에게는 상관없어요.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저는 수진이 마음에 맞춰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말에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오히려 더욱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고 상속 문제나 의료진 동의 문제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저희 집안은 정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꾸 결혼식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신고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그런 결혼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중간에서 수진이도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편하게 있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아들과도 이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이의 부모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수진이 부모님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결혼은 당연히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가 부모가 합심해서 아이들을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아들과 수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본 결과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나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법적인 구속 없이도 서로를 선택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이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진이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직장에서도 가족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은 생각해봤니? 수진이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되죠라고 대답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각자 더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들과 수진이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저희 부모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 후에 아들이 저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타협안을 생각해봤어요. 일단 결혼식은 정식으로 하고 혼인신고는 1년 후에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 기간 동안 사실혼으로 살아보면서 서로가 정말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제안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 삼아 살면서 확인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정말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결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요즘은 이혼율도 높고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희는 정말 신중하게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결혼 생각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결혼을 하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집안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주 집에 오지 않게 되었고 수진이도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인사드리러 오지 않아서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한식당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 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분 말씀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만 옛날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사는 커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는 더욱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수진이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수진이가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고민이 많아요. 사실 저도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사이가 나빠져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정말 제 신념이 있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세대는 어머니 세대와는 정말 다르게 자랐어요. 여성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결혼도 선택의 문제라고 배웠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에게 그럼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것이 뭔지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셨고 어머니는 이혼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고 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법적인 결혼이 여성에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수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면서 자란 아이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진이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수진아, 모든 결혼이 내 부모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야. 우리 아들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절대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그건 저도 알아요. 정민이 오빠가 저를 정말 잘 대해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진이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집에도 편하게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수진이에게 혼인신고의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수진아,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의료진 동의권이나 상속권, 연금,
수급권 등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정말 많단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부가 평등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야.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아들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동등한 부부가 되는 거야 라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수진이의 마음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진이의 마음을 바꾼 것은 수진이의 직장 선배가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직장 선배가 사실혼으로 살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서 결국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진이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어머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이 모두 해결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결정이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진이는 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민이 오빠와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정말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고 저희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욱 좋아졌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날 수진이가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웠고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후에도 수진이는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머니 덕분에 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수진이와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진이가 임신 소식까지 알려줘서 저는 정말 기쁩니다. 만약 그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쁜 순간들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이도 이제는 어머니, 그때 제가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정민이 오빠에게도 신뢰였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더욱 확실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다면 아이에게도 불안함을 줄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합니다. 요즘은 저희 한 식당에도 가끔 와서 도움을 주고 명절에는 차례 준비도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집 며느리로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있어서 저는 안심이 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너무 강하게 반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니까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진이를 설득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진이가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더욱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가치관과 책임감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자를 생각하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수진이가 좋은 엄마가 될 것 같고 아들도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든든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강요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인내심을 갖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진이도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였고 저도 우리 집안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니까 서로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소통 방식에서 서로 조금씩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대구에 거주하시는 이정숙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잘 보여주는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담을 나눠주신 이정숙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도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